저는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사랑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것도 한 사람에게 2번씩이나요.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자식들이나 지인들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마시고 오직 2사람만의 행복만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희는 아들 철민의 예기치 않은 강한 반대가 믿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 결혼은 안 돼요. 우리 민지가 곧 결혼하는 거 아시죠? 민지 시댁 쪽에서 이 사실을 알면 안사돈이 나이 먹고 주책이라고 당장 파혼하겠다고 나올 겁니다. 제 체면보다 딸아이 인생이 걸린 문제예요. 철민아, 너도 알잖니? 엄마 혼자 지낸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그건 알아요. 하지만 안 돼요,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이번만 어머니가 포기해줘요. 아빠, 그 여자.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잖아요. 주변에서 다 그래요. 아빠 나이에 그런 일 생기면 자식들이 고생한다고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도 한 번만 만나보면 알 텐데. 아빠, 왜 지금껏 혼자 잘 지내시다가 느닷없이 사랑이니 재혼이니 하시는 거예요? 대체 그 여자가 어떻게 꼬셔댔으면. 영호는 눈가에 번진 눈물을 손끝으로 닦으며 스스로를 달래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평생 정의 때문에 얼마나 가슴에 응어리를 담고 살아왔는데 진정 내 삶은 이렇게 끝날 때까지 죄인처럼 살아야 한단 말인가. 진정 우리는 가슴 시리도록 사랑했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 가혹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놓을 수밖에 없었지요. 이루지 못했던 처음의 사랑도 이날까지 가슴속에 응어리로 안고 살아왔었는데 차라리 2번째의 사랑은 다시는 주시지를 말았어야지. 무슨 운명이 이토록 우리에게만 가혹하단 말인가. 그럼 지금부터는 이 둘이 왜 이토록 애절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첫 번째 봄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때 제 나이는 20살이었어요. 새하얀 셔츠에 너무나 밝은 꿈을 가진 풋풋한 여학생이었죠. 그리고 그 봄날에 그 사람을 처음 만났죠. 수업이 없는 시간인지 잔디에 앉아 은은한 기타 소리를 내던 그 사람. 운명의 만남 박영호였어요. 그 사람은 웃을 때 눈이 반달처럼 접혔거든요. 그게 참 좋았죠. 학교 축제에서 그 사람은 기타를 치며 아주 감미로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었죠. 지금도 그 노래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내게 다가와 음료수를 내밀며 말했죠. 오늘 내 노래 어땠어요? 조금 시끄러웠어요. 근데 아주 좋았어요. 그럼 됐네요. 내일 또 봐요. 그 미소 다시 보고 싶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내 인생의 봄을 시작하게 될 줄은요. 그의 말투, 손길, 걸음, 모든 게 설레었어요. 우리는 서로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은 항상 같이 붙어 다녔고, 다른 친구들의 부러움과 시기도 눈이 따가우리만큼 느꼈었지만, 우리는 이미 학교 내에서도 모두가 인정하는 캠퍼스 커플이 되었죠. 오빠 무슨 일 있어? 이 시간에 술 마시자고 한 건 처음이네. 아니, 그냥 오늘은 좀 보고 싶었어. 뭐야 갑자기 왜 그래? 그런 말 하니까 더 이상하잖아. 정희야, 영호는 정희를 바라보며
계속 말을 못하고 망설였죠. 영호의 손끝이 잔을 감싼 채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나 군대가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언제 가는데? 다음 달 초에 짧으면 2년쯤 금방이야. 정희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정희는 술잔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살짝 돌립니다. 2년 금방이면 좋겠다. 근데 진짜 그렇게 금방일까? 기다려줄 수 있지. 오빠, 그런 말 왜 해? 당연히 기다리지. 이미 우리 사이는 학교에 소문이 다 나서 나 바람도 못 피잖아. 고마워. 그 말을 듣고 싶었어. 그날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내 마음 깊은 곳에 파고들었어요. 기다려줄 수 있지. 그건 부탁이 아니라 약속이었죠. 그가 떠난 뒤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편지를 썼어요. 잘 지내지. 감기 조심하고. 별것 아닌 말들이었지만 그 사람에겐 내 하루였죠. 글씨가 또 삐뚤어졌네. 그래도 귀여운데. 비록 서로가 있는 공간은 달랐지만 서로의 편지는 둘만의 공간을 같이 하고 있었죠. 어느덧 그 사이의 계절도 4번 바뀌었죠. 정희야, 큰일 났다. 아빠 회사에 불이 났는데. 울면서 걸려온 엄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급히 아빠의 회사로 달려갔지만 이미 공장 창고는 물론이고 아빠마저도 그날 밤 내 세상은 비극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남은 건 엄마와 빚뿐이었죠. 정희는 아빠 영정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 엄마는 내가 잘 보살필게. 그날 이후 학교는 더 이상 내 자리가 아니었어요. 등록금 대신 생활비를 걱정해야 했고 엄마도 그 충격으로 쓰러지셨기에 병원에 입원하셔야 했었죠. 책과 노트 대신 생업의 무게를 안아야 했습니다. 그 사람의 편지도 점점 쌓이기만 했어요. 열어볼 용기도 답할 여유도 없었죠. 그의 이름을 보는 순간마다 눈물이 먼저 떨어졌거든요. 그가 제대하던 날, 나는 그 사실도 몰랐어요. 그의 봄은 다시 시작됐지만 내 봄은 그때 멈췄으니까요. 영호는 제대를 하자마자 학교로 먼저 향하였고 정의를 찾았지만 그 어디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대체 어디 갔지? 그는 동아리방으로 가서 친구들에게 물었어요. 정희? 영호야, 너 정희 소식 전혀 못 들었구나. 정희, 자퇴했어. 집에 안 좋은 일이 있었는데 아빠 회사에 화재가 발생해서 아빠도 돌아가시고 정희가 가장이 돼서 불가피하게 생활을 책임질 수밖에 없게 됐거든. 그래서 우리에게도 말도 없이 갑자기 자퇴하였지. 그 이후로 소식을 아는 친구가 아무도 없어. 너랑 정희는 모두가 부러워하는 꿀 떨어지는 캠퍼스 커플이었는데 말이야. 낡은 노트 속에서 말라버린 꽃잎 하나가 떨어진다. 그럼 정의를 이제 어디서 찾아야 하지? 그 사람은 나를 찾았고 나는 그를 지워야만 했어요. 그게 우리가 어른이 되는 방식인 줄 알았죠. 시간은 멈춰지지를 않았죠. 속절없이 흘러만 갔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남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서로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얼마 전부터 나는 보람된 시간을 보내자 하는 마음에 경기도의 한 장애인 복지 시설에서
청소도 하고 식당도 보조하는 자원봉사일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이틀이지만 이제는 익숙한 생활이 되었죠. 오늘도 점심시간에 식당 보조일을 마치고 마지막 남은 1층에 청소할 장소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죠. 원장실을 지날 때였습니다. 누군가 원장실에서 나오며 저를 뒤에서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 잠깐만요. 나는 내가 잘못 들었나 싶어 그 발길 그대로 가려고 할 때쯤 갑자기 뒤에서 황급히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에 부르는 소리. 저기요, 잠깐만요. 한 중년의 남자가 앞을 가로막고 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이정희 씨 아닌가요? 그는 무척 놀라는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누구지 하는 생각에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니 비록 반백의 머리에 얼굴은 세월을 맞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얼굴이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눈을 마주쳤고 한순간 서로 바라만 보았어요. 영호 오빠. 정희 너 맞지? 그리고는 우리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얼떨결에 뱉은 한마디. 이런 데서 다 보내. 몇 년 만이지. 글쎄, 40해쯤? 우리는 인근 조용한 커피숍에 앉았죠. 테이블 위에 커피가 식어가는 것도 잊은 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얼굴만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면 잠시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여기 장애인 센터에는 어쩐 일이야? 나 거기서 봉사일한 지 몇 달 됐는데 오빠를 오늘 처음 보네. 그 센터는 내가 조금 후원하는 곳이야. 마침 원장이 친구이기도 하고 해서 오랜만에 차 한잔 마시고 가는 길이었지. 나는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이런 운명의 장난에 매우 혼란스러움을 느낄 뿐이었죠.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다만 세월이 그 위에 얇게 먼지를 덮어놨을 뿐. 그땐 답장이 없어서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미안했어. 그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 그냥 버텨야 했거든. 그래도 이렇게 다시 봤어 좋네. 그걸로 됐지 뭐. 그 사람의 미소를 보는데 그때의 미소 같아 그 순간 마음이 떨렸습니다. 시간은 많이 흘렀지만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낡지 않더군요. 두 사람은 40년의 세월이 지난 캠퍼스를 걸었어요. 오빠, 우리 참 오래 걸렸네. 응. 그래도 결국은 돌아왔잖아. 그날부터 나는 다시 봄을 맞았어요. 이미 낙엽이 진 계절의 말이죠. 마음이 다시 피어나고 있었죠. 정희야, 저기, 혹시 다음 주에 시간 좀 괜찮을까? 왜 밥 사줄 거야? 그래. 밥이라도 한 끼? 그렇게 우리 이야기는 다시 시작됐어요. 처음엔 그저 반가움이었는데 조금씩 그때의 감정 온도가 되살아나기 시작했죠. 영호 오빠는 매번 전철로 1시간 반을 달려왔어요.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약속 시간보다 항상 먼저 와서 내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오빠, 이런 날은 그냥 쉬지. 왜 굳이 와? 정희야, 내가 있으니까 오지. 비가 오면 더 보고 싶어지거든. 정희는 그 웃음의 지난 세월이 다 녹아든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그의 손등에 내 손이 닿았을 때
이상하게도 세월이 잠시 멈춘 것 같았어요. 그때처럼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따뜻했어요. 정희가 영호의 팔을 살짝 잡는다. 우리 이렇게 걸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그땐 뛰었잖아. 이젠 천천히 가자. 시간 많잖아. 응. 이젠 천천히. 우리는 다시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젊은 시절의 불꽃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서로의 주름과 상처를 감싸주는 그런 사랑이었죠. 오빠, 조심해서 들어가. 우리 서로는 만남 뒤 헤어짐에 너무나 아쉬워했어요. 그렇게 1년여 동안 우리의 사랑은 점점 익어만 갔어요. 잃어버렸던 시간만큼 소중했었죠. 어느 날 영호 오빠는 헤어지기 전 저를 불러 세웠어요. 저 정희야, 우리 결혼하자. 더 이상 마음 아파하지 말고 이제는 헤어지지 말자. 정희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지금 그 말 진심이야? 진심이지. 40년을 잃었는데 이제 남은 시간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 저는 대답 대신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나이가 몇인데 오빠는 숙녀한테 프로포즈를 지하철에서 해. 우리는 서로 두 손을 잡고 한껏 기쁨의 웃음을 지었어요. 저희 가슴은 지금까지의 모든 아픔을 다 보상받는다고 말하는 것 같았죠. 이제는 행복만 있을 것이라 확신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기쁨은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고 말았어요. 어머니, 제발 생각 좀 해요. 손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할머니가 먼저 재혼한다고 들으면 민지 시댁 쪽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알게. 알아서요? 시댁에서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할머니가 나이 들어 주책 맞다고 결혼을 깰 수도 있다고요. 이건 내가 이해하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나도 알아. 하지만 나도 사람이고 여자야. 이제는 나답게 살고 싶어. 엄마답게요? 이렇게 가족을 욕보이는 게 엄마답게 사는 거예요? 정희는 고개를 숙인다. 그의 말보다 그 말 속에 두려움이 더 아프다. 한편 영호 씨 역시 가족의 반대가 심했었죠. 아빠, 그 여자는 아빠 재산을 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이에 무슨 사랑이에요. 그냥 외로우신 거죠. 정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아빠, 다 그렇게 말해요. 엄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래. 내 엄마는 아직도 그리워. 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주지 말란 뜻은 아니잖아. 딸은 아무 말도 못한다. 눈시울이 흔들린다. 정희는 불안한 마음에 가만히 앉아 아치를 못했습니다. 휴대폰을 쥔 채 메시지를 쓰다 지우고 다시 쓰고 결국은 지우고 영호 역시 정희가 준 장갑을 손에 쥐고 한참을 만지다 다시 서랍에 넣었죠.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도 그저 가슴 속에 묻은 채 그렇게 시간은 그렇게 또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뜨겁지만 세상은 그 사랑을 너무 쉽게 주책이라 불러진다니. 이 나이에 사랑을 한다고 죄를 짓는 건가? 조용히 그의 손등이 떨린다. 우리는 너무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지켜줄 세상은 너무 약속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린 다시 서로의 연락을 지웠죠. 정희야, 이번엔 내가 먼저 놓을게. 그래야 내가 덜 아플 테니까. 영호와의 연락을 끊고 우울한 삶을 다시 맞은 정희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상자 안에 있던 낡은 편지 묶음 사이에 있던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20살 풋풋한 여학생 정희와 22살의 잘생긴 영호.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웃고 있었죠. 정희는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메어지는 20살의 실루엣이 주마등처럼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잃고 엄마를 부양해야 했고 학비 대신 생계를 택해야 했어요. 사랑보다 가족이 먼저였죠. 가끔 그 사람의 편지가 떠올랐어요. 하지만 답을 쓰기엔 내 손이 너무 거칠고 메말라 있었죠. 정희가 서랍 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죠. 빨간 머리띠. 영호 오빠가 군대를 가던 날 꼭 가지고 있으라며 머리에 꽂아 주었었는데 참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이쁘네. 정희는 머리띠를 꽂으며 쓸쓸히 중얼거렸습니다. 영호가 군대를 제대하고 학교에 돌아왔을 땐 그녀의 자리엔 아무도 없었어요. 주소도 연락처도 다 사라져 있었죠. 영호는 항상 앉았던 그 자리에 앉으며 늘 풋풋했던 그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영호도 가정을 꾸렸어요. 좋은 아내였고 좋은 사람들 속에 있었지만 가끔은 문득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었죠. 영호는 가족 사진을 들어서 한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액자 속 뒷면에는 정희의 마지막 편지와 함께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껴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남과 같은 가정을 이루고 살면서도 차마 그 사진만큼은 버리지 못했죠. 누군가 내 청춘을 물으면 그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으니까요.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문득 그날의 영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불렀죠. 이정혜 맞지? 짜릿했었죠. 그리고 그 사람과 다시 만나고 꼭 1년이었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사람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었죠. 무척 추운 날이었죠. 털모자를 쓰고 앉아있는 나에게 영호 씨는 소리 없이 다가와 내 두 손을 감싸 안았죠. 그날 손이 참 차가웠는데 그가 내 손을 감싸주던 온도는 지금도 그대로 기억나네요. 지하철 타고 왕복 3시간. 나를 만나기 위해 매일 그 길을 오가던 사람. 그 길의 끝엔 언제나 내가 있었어요. 영호 또한 정의를 그리는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져. 영호는 오늘도 홀로 술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희를 다시 만난 1년은 내 인생에서 제일 짧고 제일 깊은 시간이었어요. 세월은 40년을 빼앗았지만 그 1년은 내 전부를 돌려줬었죠. 그 사람이 준 손수건이에요. 하얀 천에 적힌 내 이름, 그 손끝에 흔적이 아직 남아있어요. 정희야, 그 이름이 내 하루의 시작이었는데 이렇게 다시는 못 보는 걸까? 그는 그렇게 혼자만의 넋두리를 하며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영호는 새벽부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깨며 화면을 바라봤죠. 정희야? 응, 영호 씨 나야. 우리 당장 만나자. 그리고 우리 결혼하자. 나 이대로 영호 씨 못 만나면 죽을지도 몰라. 너무 가슴이 아파 숨을 쉴 수가 없어. 정희야, 비록 자식들이 반대해도 이제는 세상보다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해. 우리 또 다시 이렇게 헤어진다면 죽어서도 후회할 것 같아. 영호 씨,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가 얼마나 더 아파해야 돼. 그동안 너무 많이 아팠잖아.
그래. 이번엔 절대 헤어지지 말자. 영호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잠시 정희 얼굴을 그리워하다 옷걸이에 걸린 겉옷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죠. 누가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도 다시 사랑할 용기가 있으면 젊어진다고요. 예식장은 소박하고 크지 않아 좋았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지인 몇 명만을 초대했고요. 테이블 위엔 하얀 국화와 들꽃이 어우러진 꽃병, 손수 만든 케이크 하나. 이제 두 사람은 지난 세월의 시간을 넘어 다시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40년 만에 이루어진 두 분의 결혼식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희야, 우리 못다 했던 사랑 지금부터라도 마음껏 사랑하자. 그래요. 이제는 그만 헤어져요. 다음 생에선 처음부터 같이 살아요. 어머니, 이제 진짜 행복해 보여요. 엄마, 아빠처럼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랑하세요. 정희가 살짝 웃으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 축하드려요. 이젠 혼자 술 드시지 말고 같이 드세요. 그래, 이제 잔소리도 같이 들어야지. 이야, 이 나이에 이런 사랑이라니? 보는 우리도 덩달아 따뜻해집니다. 안사도님,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네, 사돈어른 고맙습니다. 우리는 이제서야 진짜 봄을 맞았어요. 아들, 딸들은 이구동성으로 외칩니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이제 눈치 보지 말고 그냥 행복하세요. 우리가 두 분을 열심히 응원할게요. 하객들의 축하 속에 영호와 정희는 이렇게 두 번째의 사랑을 취했습니다. 정희야, 이제부터는 하루하루가 신혼이야. 영호 씨, 그럼 오늘은 첫날이네요. 사람들은 늦은 사랑을 주저하죠. 하지만 인생의 계절은 누구에게나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 생에 지금부터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다면 찾아온 그 두 번째 봄에 정말 용기가 필요하답니다. 두 번째 사랑은 시간이 아니라 용기가 남아있는 사람에게 다시 피어납니다. 지금 내 옆에 두 번째의 사랑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기를 내세요.